혹시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낯선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던 사람이 마치 내 삶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날.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배신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혼란입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이 사람을 믿은 게 실수였을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색깔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이런 갈림길 앞에서 현명하게 결정을 내린 3명의 여성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다르게 정리한 사람들, 바로 조론을 선택한 70대 여성들입니다. 이혼과 조론은 다릅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고, 조론은 법적 부분은 유지하되 사적인 삶은 분리하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그저 참고만 살던 이들에게 조론은 새로운 숨구멍이자 내 삶을 다시 찾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3명의 여성의 이야기는 조론이 단지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75살의 김정자 어르신입니다. 정자 어르신은 39살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용서했고 아이들 생각에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노년이 되니 그 시절의 상처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잊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매일 그 사람과 마주쳐야 하는 시간만 가득했습니다. 노인정에 갔다 오면 문을 열기 싫었어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아직도 같이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뿐이었죠. 그녀는 처음엔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반대, 경제적 문제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결국 조론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방을 따로 쓰고 식사도 따로 하고 돈도 따로 관리해요. 이제야 조금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조론 이후 정자 어르신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카메라에 전원을 켜는 법도 모르던 분이셨지만 지금은 자연을 찍고 꽃을 찍으며 마음을 담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어도 이제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죠. 어르신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여성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이야기는 71살 박영순 어르신입니다. 영순 어르신은 겉보기엔 누가 봐도 평범하고 단정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의 외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술김이었다, 업무상 어쩔 수 없었다, 애들이 아직 어리다 변명을 했고 그녀는 참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철들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나이 들어도 그대로더라고요. 영순 어르신이 조론을 결심한 건 남편이 70을 넘긴 나이에도 또 한 번 밖에서 여자를 만난다는 걸 이웃을 통해 들은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혼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50년 넘게 함께 산 사람과 서류 한 장으로 끝내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혼 대신 조론을 택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은 휴대전화 문자로 주고받고 가사도 완전히 분리해서 각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제야 자기 시간을 사는 것 같아요. 자녀의 이 말 한마디에 영순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최근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유연해진 것보다 마음이 유연해졌다고 합니다. 오래된 미움이 있었는데 이젠 내려놓으려 해요. 나는 내 인생만 잘 살면 되지. 이젠 그 사람과 싸우고 서로 피말리는 건 안 하고 싶어요. 영순 어르신은 졸혼 후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혼자가 외로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억지로 같이 있던 시절이 훨씬 더 외로웠어요. 이 말은 혼자인 삶이 결코 비극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히려 혼자여서 비로소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도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여성의 사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은 올해 76살이 된 이정희 어르신입니다. 정희 어르신은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아내이자 성실한 엄마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24세 결혼해 남편의 부모님을 봉양하고 두 자녀를 키워내며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되도록 뒤에서 늘 묵묵히 도왔습니다. 가정경제가 힘들 땐 시장에 나가 파도 팔고 밤마다 미싱도 돌렸습니다. 그런 그녀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건 남편이 70이 넘어서였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줄 알았던 시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사실이 그녀에겐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원망하더라고요. 당신이 여자로서 재미가 없었다고. 이 말을 들은 순간 정희 어르신은 가슴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동안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늙고 초라해 보였거든요. 내가 나를 버리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날 이후 정희 어르신은 자신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다니던 절에 정기적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글쓰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묵화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익숙해졌고 혼자 영화 보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어쩌다 마주치는 남편은 아직도 집에 오면 밥상을 차려달라며 요구했지만 정희 어르신은 그냥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 밥은 내가 챙기려고요. 당신 밥도 당신이 챙기세요. 처음엔 남편도 적응 못했지만 지금은 각자 밥을 해먹고 가끔 말 섞는 정도의 거리만 유지하며 사이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희 어르신은 말합니다. 난 이혼은 안 했지만 이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기대지 않아요. 그게 내가 선택한 최고의 복수예요. 그녀는 이제 남편이 아닌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차분하게 보내며 오히려 지금이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분의 사례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벌주는 것보다
자신을 다시 세우는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례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배신을 당했는데 왜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 세 분의 여성은 각기 다른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첫째, 이혼을 해도 남는 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혼을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정작 이혼 후의 삶은 서류 한 장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누군가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내 나이에 이혼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집도 돈도 다 같이 살아야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고 들어간 거죠. 그녀의 말이 슬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둘째, 자식들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자식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40, 50이 되어도 그 걱정을 놓지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 자식에게도 부모의 이혼은 늘 조심스러운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접고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커서 돌아보면 엄마, 왜 참기만 했어요? 이렇게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유가 자식일지라도 결국 자신을 위한 결정이어야 후회가 적습니다. 셋째, 가장 큰 이유는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는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복수가 아닙니다. 이들은 말없이 자신을 가꾸는 복수를 택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새로운 옷을 입고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삶.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을 배신했던 사람에게는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난 이제 너 없이도 괜찮다. 이 말보다 더 단단한 복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복수는 이혼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선택으로도 충분히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 분의 선택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상처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한 여성의 이야기는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을 피워낸 용기와 지혜를 보여줍니다. 박순자님, 올해 73,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환갑을 갓 넘기고 나서였습니다.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해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고 밥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망칠 만큼의 가치는 없었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복수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박순자님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석자로 전시회도 열고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 전시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날 그 사람 얼굴을 봤는데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후회하는 눈빛을 보니까 아, 이제 내가 이겼구나 싶었어요. 내가 말없이 이긴 거예요. 이처럼 진짜 복수는 내 삶을 다시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자존을 되찾는 것이죠. 노년에 접어든 여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내 인생까지 부서지게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내 오늘이 어두워지는 삶은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고전에서도 비슷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한을 덕으로 갚으면 덕이 더욱 커진다. 하지만 저는 이 말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원한을 덕으로 갚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회복은 절대 타인의 사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출발합니다. 그래서 박순자님의 복수는 사실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회복의 결과를 보고 자연스럽게 작아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번에는 또 다른 여성의 사례를 통해 복수가 어떤 형태로 실현될 수 있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분은 이정숙님, 71살, 결혼 생활만 50년이 넘었고 그 시간의 절반은 사실 남편의 외도로 얼룩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땐 애들 생각해서 못했고, 중년 땐 먹고 살기 바빠서 못했고, 나이 드니까 이제 와서 내 인생 다 갈아 넣은 사람한테 이혼 도장 찍어주는 것도 억울하더라고요. 이정숙님은 남편이 다른 여인과 연락하는 걸 10년도 넘게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이 밖에 나가면 혼자서 베개를 껴안고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계속 아프고 슬퍼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변했어요. 이정숙님은 자신만의 복수를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한 반찬을 줄였고 함께 보던 드라마도 이젠 혼자 봤습니다. 함께 나가던 장도 이젠 혼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남편을 조금씩 자신의 일상에서 걷어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불안해하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화도 안 내고 슬퍼하지도 않으니까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내 감정 쓰는 것도 아까워요.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받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고 누군가의 귀한 아내였고 지금은 나 스스로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이고 싶어요. 여러분, 복수는 꼭 상대를 망하게 하거나 눈물 흘리게 하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고요하고 강력한 복수는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조용히 나를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젠 나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정숙 님이 선택한 복수법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실의 예고라고 합니다. 상대가 내가 곁에 있음에 당연했던 것을 조금씩 잃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강한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말보다 더한 고요한 복수, 이것이 진짜 회복이며 진짜 힘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사례 한 분을 통해 복수의 완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노후에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소개할 여성, 정인화님의 이야기입니다. 정인화님은 74, 남편과의 결혼 생활만 5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그래도 화목했지만 중반부터는 남편의 외도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처음 외도를 알게 된 건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세탁기에 그 셔츠를 넣으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결혼에서 혼자가 된 거구나. 정인화님은 이혼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혼보다 더 묵직한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단단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 사람한텐 제일 불편하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리지 않았고 생신에도 선물은커녕 단 한마디의 축하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해 작은 텃밭을 가꾸고 오래 손 놓았던 피아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정장을 입고 외출했고 머리도 단정히 손질했습니다. 정인화님은 말합니다. 이제라도 나는 나를 살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다고 합니다. 너 요즘 많이 달라졌다? 그때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당신 챙기느라 잊고 살았던 거지. 그리고는 남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부터 먼저 챙길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처음으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정인화님은 지금 여성회관에서 노년기 여성들의 삶을 위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내가 내 삶을 회복하고 다시 웃는 데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명의 여성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내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게 진짜 복수라는 사실을요. 눈물 흘리는 대신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기다리는 대신 내 발로 걸어 나가세요. 남편의 외도로 무너질 수는 있어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저앉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처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 다시 웃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현실적인 위로와 가장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빛이었습니다.